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죠. 쿼드 메디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사기의 그 통증 없이 약물을 몸속에 전달하는 마이크로 니들 기술로 상장 전부터 시장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과연 쿼드 메디슨이 가진 그 혁신적인 기술의 잠재력,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현재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난 재무적 불안정성과 시장의 단기적 위험이라는 중력을 이겨낼 만큼 강력한가? 뭐랄까, 아직 발사대에 서 있는 이 로켓이 과연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는 쿼드 메디슨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그 기술이 열어젖힐 미래 시장이 현재의 재무적 어려움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발사대의 로켓을 자동차 연비제대 평가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로켓의 엔진, 그러니까 기술의 유망함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로켓이 대기권을 돌파하려면 정말 막대한 연료가 필요한데 지속적인 적자 구조와 상장 초기에 나타나는 각종 시장 리스크가 이 연료를 너무 빨리 소진시켜버릴 수 있다. 이 점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쿼드 메디슨의 핵심 경쟁력은요, 단순히 아프지 않은 주사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플랫폼 기술에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마치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를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쿼드 메디슨은 마이크로니들이라는 굉장히 유연하고 또 확장성 높은 앱스토어를 구축한 겁니다. 이제 LG화학은 여기에 비형관염 백신이라는 앱을 올리고 한림제약은 골다공증 치료제 앱을 올리는 그런 식이죠. 앞으로 어떤 신약이든 이 플랫폼 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GLP-1 비만 치료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일 혹은 매주 고통스럽게 주사를 맞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붙이기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바꾸는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이미 GSK나 LG화학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손을 잡았다는 건 그들이 수많은 검증을 통해 이 기술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적자죠. 하지만 회사는 IPO 자금으로 GMP 생산 시설을 짓고 또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7년 흑자 전환이라는 명확한 이정표도 제시했고요. 지금의 적자는 미래를 위한 아주 계획적이고 영리한 투자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청사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숫자를 한번 보죠. 2024년 예상 영업 적자가 44억 원,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무려 마이너스 42.8%입니다. 이건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40% 넘게 까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부채 비율이 176.7%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고가는 비어가는데 빚은 늘고 있는 형국이죠. 흔히 말하는 번레이트,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태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마치 통장에 남은 잔고를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이 속도를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꽃을 피우기 전에 고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 직후에 주가가 11% 넘게 급락한 곳도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봅니다. 비만 치료제라는 그 달콤한 테마에 취해 있던 투자자들이 술에서 깨어나서 이 회사가 정말 그 꿈을 이룰 체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오버행 리스크라는 잠재적 폭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 전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들이 의무적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끝나면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가 위로 거대한 매도 물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이런 혁신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본질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이오 벤처, 특히 쿼드 메디슨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의 초기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가치를 재는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정이라고 하기엔 그 출혈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2024년 매출이 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44억 원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높은 부채 비율은
향후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변동하거나 자금 시장이 얼어붙는 등 외부 충격이 왔을 때 회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고리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관점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93억 원이라는 매출이 전년 10억 원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술 이전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같은 실체가 있는 사업적 성과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매출이 10배 뛸 동안 영업 손실은 오히려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도 동시에 비용 통제에 성공하고 있다는 가장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출혈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수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IPO를 통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단기 유동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GMP 생산 시소를 짓고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개발 속도를 높여서 2027년 흑자 전환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헤매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된 항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로드맵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죠. 바이오 산업에서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면서 최종 상업화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기대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셨지만 저는 그 높은 경쟁률이 순수하게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그 뜨거운 관심이야말로 쿼드 메디슨 기술의 파괴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요? 특히 붙이는 비만 치료제라는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아이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테마가 아닙니다. 마이크로니들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연평균 7% 이상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거든요.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과 아이템을 가진 기업에 돈이 몰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높은 경쟁률의 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신규 상장주라는 프리미엄과 비만 치료제라는 가장 핫한 테마에 대한 단기 유동성의 쏠림 현상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정말로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면 상장한 지 불과 4일 만에 주가가 급락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차익 실현에 나서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명백히 단기 차익을 누린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르게 빠져나간 증거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약 2,461억 원은 아직 제대로 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죠. 더 우려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상장 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초기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순차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언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이건 주가의 지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단기적인 수급 문제나 주가 변동성은 어느 신규 상장 기업이나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기적인 노이즈보다는 이 기업의 본질, 즉 기술의 신뢰도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LG화학, 한림제약 같은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이나 GSK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한 테마나 거품에 불과했다면 이 똑똑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명운이 걸린 B형 관염 백신이나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핵심 신약 개발에 쿼드 메디슨의 기술을 도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발표가 아닙니다. 수년간의 검증과 실사를 거친 후에 내린 전략적 결정이거든요. 이 파트너십들은 쿼드 메디슨의 플랫폼 기술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질병에 적용될 수 있다는 그 확장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신용보증서나 다름없습니다. 그 신용보증서가 최종적인 상업적 성공까지 보증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파트너십이 기술력을 입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트너십의 내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수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포함된 강력한 본계약인지 아니면 아직은 초기 단계의 공동 연구개발 협약, 즉 MOU 수준인지에 따라서 그 무게감은 전혀 다르거든요. 만약 후자라면 언제든 파트너 사이의 전략 변경이나 초기 임상 데이터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중단되거나 파기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이런 사례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 파트너십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쿼드 메디슨의 매출은 소수의 특정 파트너사에서 나오는 기술료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핵심 파트너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공동 개발하던 프로젝트가 좌초될 경우 회사의 매출과 현금 흐름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리스크 분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결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쿼드 메디슨은 마이크로니들이라는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만 치료, 백신, 만성질환 등 인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대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의 신뢰도를 확보했고 CDMO라는 현실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 수익 창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의 숫자들은 이륙을 준비하는 로켓이 내뿜는 강력한 화염과 연기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 엄청난 추진력을 봐야 합니다. 기술의 잠재력 자체는 저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지속되는 영업 손실과 높은 부채 비율이라는 명백한 재무적 리스크, 그리고 상장 초기 기업이 필연적으로 겪게 될 수급 불안과 오버행 리스크라는 안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연료가 바닥나거나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힐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쿼드 메디슨이라는 한 기업을 통해 혁신 기술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한 것 같습니다. 눈앞의 재무제표와 현실적 위험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의 파괴적 혁신과 미래 성장 잠재력에 베팅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맞습니다. 어느 한쪽의 시각만으로는 이 기업의 전체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놔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신다면 이 기업이 가진 기회와 위험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